민서가, 엄마야,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휠체어에 앉은 32살 남자가 처음 만난 여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여자도 울었죠. 51살 그녀는 32년 전 생후 3개월 새쌍둥이를 고아원에 맡긴 미혼모였습니다. 두 아이는 찾았지만 마지막 한 명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32년 만에 기적처럼 나타난 세 번째 아이. 그 아이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으앙, 으앙. 1977년 5월 새벽 3시 서울 영등포 쪽방촌 4평짜리 방에서 세 아기가 동시에 울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지금 타고 있어. 19살 순옥이는 연탄 보일러 앞에 쪼그려 앉아 분유를 타고 있었어요.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젖병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려서 분유가루가 바닥에 쏟아졌죠. 아! 순옥은 바닥에 엎질러진 분유가루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바닥의 분유를 긁어 모았어요. 한 스푼이라도 아까웠거든요. 분유 한 통이 5,000원. 순옥의 하루 일당은 2,000원이었습니다. 분유 한 통을 사려면 이틀 반을 일해야 했죠. 그런데 새쌍둥이니까 분유가 일주일에 한 통씩 동났어요. 생후 3개월 된 새쌍둥이. 민수, 민호, 민서. 셋 다 지금 배가 고파서 울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겨우 탄 분유를 젖병 3개에 나눠 담았어요. 그리고 새 젖병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2개뿐이었죠. 한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면 다른 두 아이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새 아기가 교대로 우니까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민수야, 잠깐만. 형이니까 조금만 참아. 순옥은 막내 민석이에게 먼저 젖병을 물렸습니다. 민석이가 세 아이 중에 제일 약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몸무게가 제일 적게 나갔고 울음소리도 다른 아이들보다 힘이 없었어요. 민석이가 젖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다른 손으로 민호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계속 울었죠. 민수도 울었습니다. 쪽방 창문 너머로 동네 아낙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저 집. 밤낮 없이 애들이 울어대니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쯧쯧, 애 아버지는 어디 가고 혼자 애를 셋이나. 시외버스 타고 부산으로 도망갔다더라. 순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어요.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19살에 갑자기 새쌍둥이가 생겼다고. 하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민석이에게 젖병을 물리느라 두 손이 다 바빴으니까요. 순옥의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잠을 잤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아기들은 밤 12시, 새벽 2시, 4시, 6시, 2시간마다 깼거든요. 머리는 일주일째 감지 못해 기름기로 뭉쳐 있었고 얼굴은 푸석푸석했습니다. 몸에서는 땀과 젖은 기저귀 냄새가 섞인 쉰내가 났어요. 입고 있는 옷은 아기들이 뱉은 분유 자국과 똥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죠. 벽에 걸린 달력을 봤습니다. 5월 23일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크게 쳐져 있었어요. 그 옆에 순옥이 삐뚤빼뚤하게 쓴 글씨. 월세 마감일. 월세 35,000원. 순옥은 구석에 놓인 깡통을 흔들어 봤습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났어요. 깡통을 열어서 바닥에 동전을 쏟아냈습니다. 10원짜리 18개, 50원짜리 10개, 100원짜리 10개.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세었어요. 2,680원. 월세일까지 사흘 남았는데 32,320원이 모자랐습니다. 어떡하지? 구석에는 쌀이 담긴 양은 냄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닥이 훤히 보였어요. 어제 저녁에 마지막 밥을 먹었죠.
순옥의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지만 먹을 게 없었습니다. 순옥은 쪽방을 둘러봤습니다. 팔만한 게 뭐가 있을까? 구석에 금성 라디오가 있었어요. 작년 여름에 5,000원 주고 산 거였죠. 라디오를 켰습니다. 지지직 소음만 나왔어요. 고장난 지 2달째였습니다. 그래도 순옥은 라디오를 버리지 못했어요. 동대문 시장 봉제 공장에서 일할 때가 떠올랐거든요. 공장 천장에 매달린 라디오에서 조용필에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나오면 순옥은 흥얼거리며 재봉틀을 돌렸었죠. 그때가 좋았습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도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월급날만 기다리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배가 불러오자 공장장이 불렀어요. 순옥아, 잠깐 나와봐. 네, 공장장님. 공장 뒤편 창고로 갔습니다. 공장장이 말했죠. 아가씨, 미안한데 그만 나와야겠어. 예. 순옥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임신한 사람 둘 수가 없어. 일하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잖아. 공장장님, 제발요. 저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미혼모 있으면 다른 애들이 싫어해.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고. 순옥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우리도 장사야.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순옥은 그날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리고 3월 12일 밤 11시 47분. 순옥은 이쪽 방에서 혼자 새 아기를 낳았습니다. 진통이 왔을 때 순옥은 공중전화까지 기어가서 119에 전화했죠. 구급차가 왔을 때 첫째는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 이미 나왔네요. 구급대원이 탯줄을 자르고 아기를 싸서 순옥에게 안겼습니다. 으에, 으에. 아기가 울었습니다. 순옥은 그 울음소리를 듣고 처음으로 웃었어요. 하지만 진통이 다시 왔습니다. 13분 후 둘째, 19분 후 셋째. 새쌍둥이에요. 국립의료원으로 옮겨진 순옥. 의사가 말했습니다. 새쌍둥이 출산 비용이 35만 원인데요. 돈이 없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입원시켜. 나중에라도 받아야지. 5일 후 퇴원할 때 의사가 말했어요. 셋째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잘 지켜보세요. 그날부터 지옥이었습니다. 새 아기는 2시간마다 울었고 기저귀는 하루 15장. 순옥은 하루 한 끼만 먹었어요. 새벽 5시 골목에서 연탄 배달 아저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탄이요. 순옥의 방에는 연탄이 3장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치였어요. 아침 7시 옆방에서 사람 사는 소리. 철호야, 학교 가야지. 엄마 김밥 싸줘. 순옥은 벽에 귀를 대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오전 10시쯤 옆방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옥아, 나야. 순옥이 문을 열자 아주머니가 냄비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미역국이야. 먹어. 아주머니.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울긴 왜 울어? 산후조리도 못하고 있잖아. 아주머니는 신문지도 건넸습니다. 아동보호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봐드립니다. 경기도 수원시 세비촌. 순옥아, 솔직히 말할게. 너 혼자는 못 키워. 잠깐만이라도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 순옥은 신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돈 좀 모아서 데려오면 되잖아. 지금은 너도 애들도 다 죽어. 그날 저녁 순옥은 아주머니가 준 미역국을 먹으며 결정했습니다. 1년만 맡기자. 다음 날 순옥은 공중전화 앞에 섰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세비돈입니다. 순옥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여보세요? 저 아기를 맡기고 싶은데요. 몇 살 아기인가요? 생후 3개월이요. 새쌍둥이인데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이틀 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은 순옥은 전화부스 안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애들아 미안해. 이틀 후인 5월 25일 수요일, 순옥은 하루 전날 밤새 새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민수야, 너는 첫째니까 튼튼하게 자라야 해. 동생들 잘 지켜야 하고. 민수는 잠결에 입술을 쪽쪽 빨았어요. 민호야, 너는 착하니까 어디 가도 사랑받을 거야. 민호는 자면서도 미소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가, 우리 막내, 몸이 약하니까 조심해야 해. 엄마가 금방 데리러 올게. 새벽 6시 순옥은 새 아기를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노란색, 파란색, 흰색 보자기에 하나씩 싸서 묶었어요. 옷장에서 제일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3년 전에 산 원피스. 거울을 보니 19살 같지 않은 얼굴이 비쳤습니다. 순옥은 보따리 2개를 등에 지고 하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다시 올 거야. 1년 후에 꼭. 골목 입구에서 옆방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순옥아. 아주머니는 순옥의 손에 10,000원짜리 2장을 쥐어줬습니다. 버스비 좀 보태. 아주머니. 제가 어떻게. 괜찮아. 나중에 갚으면 되지. 순옥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영등포역까지 걸었습니다. 20분 거리. 등에 보따리가 무거웠지만 쉬지 않고 걸었어요. 7시 반 수원행 시외버스. 낡은 초록색 버스에 아시아라고 쓰여 있었죠. 아줌마 애들 셋이나 데리고 어딜 가려고? 버스 기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수원이요. 버스비 500원. 거스름 돈을 받는데 동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옥은 무릎 꿇고 동전을 주었어요. 조심해요. 옆 아주머니가 동전을 주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옥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햇빛에 반짝였죠. 1년만 지나면 데리러 올 수 있을 거야.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기들 얼굴 똑같네. 새쌍둥이인가 봐. 근데 엄마 혼자네. 남편은? 순옥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1시간 반 후 수원역. 다시 마을버스로 30분. 민석이가 울기 시작하자 민수와 민호도 따라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순옥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드디어 버스가 섰습니다. 세비턴 앞이에요. 시멘트 벽, 페인트 벗겨진 간판. 세비턴. 순옥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철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 복도 끝에서 원장이 나왔습니다. 이순옥 씨 맞으세요? 저는 원장 김미숙입니다. 상담실. 벽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액자. 언제쯤 데려가실 생각이세요? 1년. 1년 안에는요. 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돌아오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저는 꼭 돌아올 거예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애들인데 어떻게 안 데려가요? 원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일단 임시 위탁 서류를 작성하세요.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순옥.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서류 작성이 끝나자 보육사가 들어왔습니다. 아기들 제가 데려갈게요. 순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5분만요. 제발 5분만. 2사람이 나가고 순옥과 새 아기만 남았습니다. 순옥은 민수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수의 작은 손가락을 하나하나 만졌어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민수야, 동생들 잘 지켜야 해. 엄마가 금방 올 거야. 민수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기 냄새. 우유와 비누. 민호를 안았습니다. 민호야, 선생님들 말 잘 듣고 밥 잘 먹고. 눈물이 민호 얼굴에 떨어졌어요. 민석이를 안았습니다. 민석아, 우리 막내. 아프지 마. 제발 아프지 말고. 민석이는 자면서도 가끔 몸을 떨었습니다. 순옥은 새 아기를 모두 품에 안았습니다. 애들아,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똑똑. 5분 지났어요. 보육사가 민수를 빼냈습니다. 순옥의 손이 놓지 못했어요. 놓으셔야죠. 순옥은 손을 풀었습니다. 이어서 민호도, 민석이도. 민석이가 약해요. 제발 잘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보육사는 새 아기를 안고 나갔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졌죠. 위층에서 아기 울음소리. 으앙. 민석이다. 순옥은 계단으로 뛰려 했지만 원장이 팔을 잡았어요. 가세요. 여기 계시면 더 힘드세요. 순옥은 비틀거리며 철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철문 앞에서 뒤돌아봤습니다. 2층 창문. 희미한 울음소리. 미안해. 금방 올게. 1년만. 버스에 올랐습니다. 텅 빈 팔. 1시간 반 후 영등포 쪽방. 텅 빈 방. 바닥에 젖병들. 순옥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애들아, 애들아. 밤 12시. 아기 울음소리 환청. 순옥은 민석이 젖병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금방 데리러 갈게. 1977년 5월 25일. 새쌍둥이와 엄마가 헤어진 날이었습니다. 순옥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텅 빈 쪽방에서 하루를 울고 나서 순옥은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수도가 끊겼으니까 복도 끝 공동 화장실 수도를 썼어요. 1년 안에 데리러 가야 해. 순옥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동대문 시장으로 갔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봉제 공장이 아니라 옆 건물 공장이었어요. 일자리 있어요? 공장장이 순옥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재봉틀 할 줄 알아? 네, 3년 했어요. 애는? 없어요. 순옥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혼모라고 하면 안 뽑을 테니까요. 내일부터 나와. 월급은 5만 원. 새벽 6시 출근, 저녁 8시 퇴근. 감사합니다. 순옥은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일했어요. 새벽 6시 출근, 저녁 8시 퇴근. 점심시간 30분 빼고는 계속 재봉틀을 돌렸죠.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도 참았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눈이 침침해도 참았죠. 1년만 버티면 돼. 월급은 5만 원. 거기서 쪽방 월세 3만 5천 원을 내고 나면 1만 5천 원이 남았습니다. 순옥은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어요. 하루 2끼로 줄였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공장에서 주는 밥 한 공기에 김치, 저녁은 쪽방에서 밥 한 공기에 김치만 먹었죠. 반찬은 사지 않았습니다. 옷도 헌 것만 입었습니다. 동대문 시장 뒤편 헌옷가게에서 500원짜리 옷을 샀어요. 저녁마다 순옥은 쪽방에 혼자 앉아 새 아기 사진을 봤습니다. 고아원에서 찍어준 사진. 새 아기가 나란히 누워있는 사진이었어요. 민수야, 민호야, 민석아. 엄마 금방 갈게. 조금만 기다려. 순옥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1만 5천 원이 들어갔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3만 원.
석 달이 지났습니다. 45,000원. 1978년 봄 1년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어요. 12만 원. 아껴 쓰고 아껴 써서 모은 돈이었죠. 이제 갈 수 있어. 애들 데리러 갈 수 있어. 순옥은 일요일 아침 수원 세비돈으로 향했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철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니 원장이 나왔어요. 혹시 이순옥 씨? 네, 작년에 새쌍둥이를 맡긴. 어서 오세요. 상담실로 가시죠.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원장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원장님, 오늘 애들 데리러 왔어요. 1년 동안 돈 모았어요. 순옥은 통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순옥 씨.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입양됐습니다. 순옥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입양이요. 세 아기 모두 작년 말에 입양 보냈어요. 순옥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입양이요? 제가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요. 1년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순옥 씨,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으셔서 전화도 안 하시고 면회도 안 오시고 저희는 아이들이 버려진 줄 알았어요. 저 돈 모으느라 바빴어요. 전화할 여유도 없었어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새쌍둥이니까 따로따로 보내는 게 아이들한테도 나을 것 같아서요. 한 가정에서 새 아이를 키우기는 힘들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누가 데려갔어요? 제발 알려주세요. 순옥이 원장의 책상을 잡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입양 가정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요. 순옥은 주저앉았습니다. 상담실 바닥에 그대로 무너졌죠. 제 애들인데 엄마가 1년 동안 미친 듯이 일했는데 애들을 데려오려고. 순옥은 바닥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원장은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순옥은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순옥 씨, 정말 아이들을 찾고 싶으세요?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당연하죠. 제 애들인데. 원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것만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원칙 위반이에요. 절대 제가 알려줬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쪽지에는 세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민수 마이너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부부 1978년 3월 입양 둘째 민호 서울 관악구 봉천동 부부 1978년 5월 입양 셋째 민석 기록 없음. 순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기록 없음이요? 셋째는 어디로 간 거예요? 원장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아이는 입양이 아니라 다른 시설로 이관됐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저도 정확히 몰라요. 왜요? 왜 민석이만 다른 데로 보냈어요? 그 애가 다른 애들보다 몸이 약했어요. 생후 6개월 때 검진을 했는데 발달이 늦는다고, 뇌성마비 의심 증세가 있다고 했어요. 순옥의 얼굴이 더 하얘졌습니다. 뇌성마비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의심 증세였다고. 그래서 일반 가정 입양은 어렵고 장애아 전문 시설로 보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순옥은 쪽지를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어요. 제발 민석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발이요. 정말 몰라요. 기록이 없어요. 담당 보육사도 작년에 그만뒀고 원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옥은 울면서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민수, 민호는 어디에 있을까?
민석이는 어디로 간 거지?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사흘 동안 쪽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냥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나흘째 되던 날 공장 동료 영숙이가 찾아왔습니다. 순옥아, 무슨 일이야? 왜 일을 안 나와? 영숙은 문을 두드렸지만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순옥아, 문 열어. 영숙이 계속 두드리자 순옥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순옥아.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순옥의 얼굴이 해골처럼 야위어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야? 아파? 순옥은 영숙을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내 애들이. 순옥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새쌍둥이를 낳은 것, 고아원에 맡긴 것, 1년 동안 돈을 모은 것, 아이들이 입양된 것. 영숙은 순옥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순옥아, 그래도 살아야지. 내가 쓰러지면 애들을 어떻게 찾아? 어떻게 찾아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동네 이름은 알잖아. 미아동이랑 봉천동. 거기 가서 찾으면 되지. 영숙의 말에 순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찾아야지. 포기하면 안 되지. 그날부터 순옥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미친 듯이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공장장이 말렸지만 순옥은 듣지 않았어요. 순옥아, 너 그렇게 일하다가 쓰러지겠어. 괜찮아요. 저 돈 많이 벌어야 해요. 밤에는 명동 다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한 달에 3만 원을 더 벌 수 있었죠. 순옥은 하루에 3시간만 잤습니다. 새벽 2시 반에 쪽방으로 돌아와서 5시까지 자고 다시 일하러 갔어요. 1978년 여름부터 순옥은 매주 일요일마다 미아동을 돌아다녔습니다. 미아동 3가 12번지 근처 골목마다 들어가서 아이들을 찾았어요. 아주머니, 혹시 작년에 남자 아기 입양한 집 아세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쌍둥이처럼 생긴 아기요. 새쌍둥이 중 하나인데. 우리 동네는 아닌 것 같아. 순옥은 봉천동도 다녔습니다. 골목을 걸어 다니며 아이들을 찾았어요.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양 사실을 숨기는 가정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1980년 봄, 순옥은 회사 동료 영숙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순옥아, 괜찮은 사람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언니, 나 그럴 마음 없어. 나 애들 찾아야 해. 그래도 혼자는 힘들잖아. 같이 찾으면 되지. 영숙은 순옥을 설득했습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고아원에서 자랐대. 그래서 내 마음 이해할 거야. 순옥은 결국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1980년 4월 어느 일요일 오후 명동 다방에서 만났어요. 남자는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빌린 양복 같았어요. 어색해 보였죠. 30살쯤 되는 남자. 얼굴은 평범했지만 눈빛이 착했습니다.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영숙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이순옥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커피만 마셨습니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순옥 씨, 과거에 뭔가 있어요? 영숙이한테 들었는데 순옥 씨가 많이 힘들어한다고. 순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있어요. 애를 셋 낳은 적이 있어요.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놀란 표정은 아니었어요. 계속 말해보세요. 순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19살에 미혼모가 된 것, 새쌍둥이를 낳은 것, 고아원에 맡긴 것, 아이들이 입양된 것, 지금도 아이들을 찾고 있다는 것.
다 말하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요. 이런 얘기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철수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순옥은 철수가 자리를 박차고 나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 애들을 찾고 싶어요? 순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찾고 싶어요. 미칠 것 같아요. 밤마다 꿈에 나와요. 애들이 울면서 엄마 찾는 꿈. 철수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같이 찾아요. 나랑 결혼하고 같이 찾읍시다. 순옥은 철수를 빤히 봤습니다. 왜 그래 주려고 해요? 저 같은 여자를. 순옥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 철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어려서 부모님 잃고 고아원에서 컸어요. 그래서 순옥 씨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버려진다는 게 어떤 건지.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같이 찾아요. 혼자는 힘들잖아요. 1980년 6월 15일 두 사람은 종로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특별한 식은 없었어요. 구청에서 도장 찍고 근처 중국집에서 짜장면 한 그릇씩 먹고 끝이었죠. 순호가 우리 애들 꼭 찾자. 고마워요 여보. 신혼집은 영등포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월세 5만 원짜리. 좁았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죠. 철수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했고 순옥은 여전히 봉제 공장을 다녔습니다. 결혼하고 일주일 후 순옥과 철수는 함께 수원 세비존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저 작년에 왔던 이순옥이에요. 이번엔 남편이랑 왔어요. 원장은 두 사람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 찾으러 오신 거죠? 네. 제발 도와주세요. 민석이라도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원장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몰라요. 기록이 없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민수랑 민호만이라도요. 두 아이가 어디 사는지 정확히 알려주실 수 없나요? 원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미아동 3가 12번지 근처랑 봉천동 2가 34번지 근처. 하지만 정확한 집은 모르겠어요. 입양 당시 그 동네 주소만 알려줬거든요. 순옥은 메모지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그날부터 순옥과 철수는 매주 주말마다 미아동과 봉천동을 돌아다녔습니다. 토요일엔 미아동, 일요일엔 봉천동. 골목마다 들어가서 아이들을 찾았죠. 아주머니, 혹시 3년 전쯤 남자 아기 입양한 집 아세요? 글쎄, 여기 골목이 워낙 넓어서. 1981년이 지나고 1982년이 왔습니다. 1982년 봄, 순옥과 철수 사이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지혜. 순옥은 지혜를 안으며 울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보다 먼저 낳은 오빠들이 있어. 지혜야, 미안해. 철수가 순옥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순옥아, 미안해하지 마. 지혜도 우리 딸이고 새쌍둥이도 우리 아들들이야. 우리 계속 찾자. 포기하지 말고. 순옥은 지혜를 키우면서도 매주 주말엔 미아동과 봉천동을 돌아다녔습니다. 지혜를 업고 다니며 아이들을 찾았어요. 1983년, 1984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985년 가을, 순옥은 기적처럼 첫 번째 아이를 찾았습니다. 1985년 9월 어느 토요일 오후, 순옥은 지혜를 업고 미아동 3가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 명화슈퍼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슈퍼마켓 앞에는 몇 명의 아이들이 놀고 있었죠. 순옥은 그 아이들을 스쳐 지나가려다가 한 아이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8살쯤 되는 남자아이. 짧은 머리에 까만 눈동자. 그 얼굴이 너무나 낯이 익었어요.
순옥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설마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밖으로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심부름 좀 갔다 와. 순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수, 그 이름까지 같았어요.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순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등에 엎인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니야, 지혜야. 엄마 괜찮아. 순옥은 슈퍼마켓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심부름을 다녀와서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주머니가 민수 머리를 쓰다듬으며 뭔가 말하는 게 보였죠. 찾았다. 민수를 찾았어. 순옥은 며칠 동안 그 슈퍼마켓 앞을 배회했습니다. 민수를 지켜봤어요. 민수는 학교에서 돌아와 슈퍼마켓 앞에서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딱지치기를 하고 구슬치기를 하고 술래잡기를 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옥은 용기를 내서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겼습니다. 라면 하나요.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라면을 집었습니다. 계산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까 그 아이, 아드님이세요? 네, 우리 민수. 올해 8살이에요. 국민학교 2학년. 귀엽네요. 언제부터 키우셨어요? 아주머니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요. 왜요? 순옥은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의 표정이 경계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아, 그냥 워낙 귀여워서요. 순옥은 라면을 받아들고 슈퍼마켓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옥은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수를 찾았어요. 미아동 명화슈퍼에서. 철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확실해? 이름이 민수예요. 나이도 맞고 얼굴도 제 얼굴이랑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찾았다고 나타날 거야?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하겠어요. 8년 동안 키워준 분들인데 어떻게 나타나요? 저애도 행복해 보이고. 그럼 순옥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어요. 그 애가 불행하지 않게 제가 도와주고 싶어요. 그날부터 순옥은 비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매달 월급의 절반을 따로 저축했어요. 봉제 공장 월급 15만 원 중 7만 원을 모았죠. 생활비는 빠듯했지만 순옥은 아무 불평 없이 견뎠습니다. 6개월 후 순옥은 모은 돈 50만 원을 명화슈퍼 주인 앞으로 우편안으로 보냈습니다. 익명으로요. 편지를 함께 넣었어요. 민수 학비로 써주세요. 후원자 올림. 일주일 후 순옥은 다시 명화슈퍼를 찾아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손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게 웬일이야. 갑자기 50만 원이 왔어. 민수 학비로 쓰라고. 누가 보냈는데? 모르겠어. 이름도 안 적혀 있고 후원자라고만 했어. 순옥은 슈퍼마켓 밖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로 순옥은 1년에 2번씩 민수에게 돈을 보냈어요. 봄과 가을에 각각 50만 원씩. 명화슈퍼 주인은 그 돈으로 민수를 잘 키웠습니다. 좋은 학원도 보내고 옷도 사주고 책도 사줬죠. 순옥은 멀리서 민수를 지켜봤습니다. 학교 앞에서, 공원에서, 슈퍼마켓 앞에서 늘 조심스럽게 민수가 모르게 지켜봤어요. 1987년 민수가 10살이 되던 해, 순옥은 민수가 국민학교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걸 봤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친구들과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잘 자랐구나. 우리 아들.
철수는 순옥이 민수를 위해 헌신하는 걸 말없이 지켜봤어요. 때로는 자신의 월급에서도 돈을 보탰죠. 순옥아, 내 월급에서 20만 원 더 보태자. 민수한테, 여보, 고마워요. 하지만 세 번째 아이, 민석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1988년 어느 일요일, 순옥은 봉천동이가 골목을 걸어가다가 작은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봉천 칼국수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식당 앞에서 11살쯤 되는 남자아이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 아이를 보고 또다시 멈춰 섰습니다. 민수와 똑같이 생긴 얼굴. 하지만 민수보다 조금 작았어요. 설마, 민호? 순옥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40대 아주머니가 반겼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이요. 순옥은 자리에 앉아서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아이는 밖에서 청소를 마치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말했죠. 민호야, 김치 좀 갖다 줘. 민호. 순옥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이가 김치를 가져왔어요. 순옥은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민수와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쌍둥이니까 당연하죠. 아드님이세요? 순옥이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네, 우리 민호. 올해 11살이에요. 착하네요. 엄마 일 도와주고. 그러게요. 얘가 워낙 착해서. 순옥은 칼국수를 먹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두 번째 아들도 찾았어요. 민수에 이어 민호까지. 식당을 나오며 순옥은 뒤돌아봤습니다. 민호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그릇을 닦고 있었죠. 우리 민호. 잘 자랐구나. 그날부터 순옥은 민호에게도 돈을 보냈습니다. 봉천 칼국수 주인 앞으로 익명의 후원금을요. 1년에 2번씩 50만 원씩. 또 왔어. 민호 학비로 쓰라고. 식당 아주머니는 누가 보내는지 몰랐지만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민호를 학원에 보내고 책도 사줬어요. 순옥은 이제 두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미아동의 민수와 봉천동의 민호. 매주 토요일엔 민수를, 일요일엔 민호를 보러 갔어요. 멀리서 조용히 아이들이 모르게. 하지만 세 번째 아이 민석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순옥은 수원 세비돈에 몇 번이고 찾아갔어요. 1989년, 1990년, 1991년. 매년 찾아갔지만 대답은 같았습니다. 정말 몰라요. 기록이 없어요. 제발 민석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세요. 하지만 원장도 바뀌었고 기록도 화재로 많이 소실됐습니다. 그때 담당했던 분들이 다 그만뒀어요. 죄송해요. 순옥은 실망하며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0년대가 지나고 2000년대가 왔습니다. 순옥은 민수와 민호에게 계속 익명으로 지원했어요. 중학교 입학금, 고등학교 등록금, 대학 학비, 취업준비금, 결혼자금. 두 아들은 각자의 인생을 잘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친엄마가 있다는 걸 몰랐죠. 1993년 민수는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명화슈퍼 주인은 민수를 좋은 고등학교에 보냈어요. 순옥이 보낸 후원금 덕분이었습니다. 민호도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민호가 공부를 잘한다며 자랑스러워했죠. 2003년 민수는 26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죠. 순옥은 결혼식장 밖에서 몰래 지켜봤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민수가 신부와 함께 걸어 나오는 모습. 순옥은 눈물을 흘렸어요. 축하해, 민수야. 엄마는 여기 있어. 2005년 민수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준혁. 순옥의 손주였어요.
순옥은 병원 밖에서 아기를 보며 울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아기. 우리 손주, 잘 태어났구나. 민호는 2007년에 자기 식당을 차렸습니다. 민호네 집밥이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순옥은 식당 개업식 날 손님인 척 가서 밥을 먹었죠. 민호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였습니다. 맛있어요. 순옥이 말하자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순옥은 민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30살이 된 아들. 씩씩하게 자라 있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2008년, 2009년. 순옥은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철수도 64. 두 사람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두 아들을 지켜보는 기쁨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민석이는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32년이 지났지만 단 한 번도 소식을 들을 수 없었죠. 순옥은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제발 민석이가 어디 있든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2009년 9월 17일 목요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09년 9월 17일 목요일 오후 3시 순옥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결혼해서 분가했고 이제 순옥과 철수 둘만 살았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순옥은 물기를 닦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순옥 씨 맞으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40대쯤 되는 것 같았죠.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순옥은 의아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저는 경기도 안양의 푸른복지관에서 일하는 김정훈입니다. 사회복지사고요. 복지관이요? 순옥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를 예감이 들었어요. 혹시 1977년에 수원 세비존에 새쌍둥이를 맡기신 적 있으세요? 순옥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32년 전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있어요. 그런데 왜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김정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시설에 민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32살인데요. 순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분이 계속 친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저희가 몇 년 동안 기록을 추적했는데 최근에야 세비존 측에서 자료를 찾아줘서 어머니 연락처를 알게 됐습니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죠. 민석이가 살아있어요? 네, 살아계십니다. 순옥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었습니다. 32년 동안 찾았는데 김정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정훈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조심스러운 말투였어요. 민석 씨는 뇌성마비 장애가 있습니다. 중증은 아니지만 보행이 불편하고 손 사용도 제한적이세요. 순옥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뇌성마비요? 네.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비존에서 일반 입양이 어려워 1978년에 저희 전신인 장애인 보호시설로 보냈던 거예요. 김정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여기서 지냈습니다. 순옥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었습니다. 30년을 혼자. 어머니, 괜찮으세요? 김정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옥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갈게요. 언제 가면 돼요? 지금 당장 가고 싶어요. 언제든 오세요. 민석 씨도 엄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평생을 기다렸어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제발. 김정훈이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했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죠. 전화를 끄는 순옥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앉은 채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32년 만에 민석이를 찾았다는 기쁨과 30년 넘게 아들이 시설에서 혼자 살았다는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오후 6시 철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순옥이 부엌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걸 봤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철수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민석이를 찾았어요. 민석이를. 순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온 전화, 민석이가 살아있다는 것, 장애가 있다는 것, 30년을 시설에서 살았다는 것. 철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민석이를 찾았어? 네. 32년 만에. 두 사람은 부엌 바닥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32년 전을 떠올렸어요. 생후 3개월 민석이를 고아원에 맡긴 그날. 작고 약하게 울던 아기. 순옥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 울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순옥은 봉제 공장에 전화했습니다. 공장장님, 죄송한데 내일 토요일 하루만 쉬고 싶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순옥 씨, 토요일은 바쁜 날인데. 제발이요. 제 평생 부탁이에요. 순옥의 절실한 목소리에 공장장은 허락했습니다. 알았어. 이번만이야. 토요일 아침 9시. 순옥과 철수는 안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1호선을 탔어요. 명동에서 안양까지 40분이 걸렸죠. 순옥은 지하철 안에서 내내 손을 비벼댔습니다. 떨렸어요. 여보, 민석이가 저를 알아볼까요? 32년이나 지났는데. 알아볼 거야. 엄마니까. 철수가 순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안양역에서 내려 버스를 탔습니다. 석수동까지 15분. 푸른 복지관은 주택가 한가운데 있었어요. 3층 건물의 낡은 복지관이었죠.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휠체어 경사로가 있었어요. 순옥은 복지관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여보, 떨려요. 정말 우리 민석이가 저기 있을까요? 들어가자. 민석이가 기다리고 있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복지관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1층 로비에 김정훈 사회복지사가 나와 있었죠. 30대 후반쯤 되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이순옥 씨 맞으세요? 네. 민석이는 어디 있어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정훈이 안내했습니다. 2층 공동 거실에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미리 말씀드릴게요. 계단을 올라가며 김정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석 씨는 걷기가 힘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세요. 그리고 말도 약간 어눌해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손도 한쪽이 경직되어 있고요. 순옥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2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에 공동 거실이라고 쓰인 문이 보였어요. 김정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석 씨, 손님 오셨어요. 넓은 거실에 몇 명의 장애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TV를 보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그리고 창가 쪽에 휠체어에 앉은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32살 민석, 마른 체구에 짧게 깎은 머리, 한쪽 손이 가슴 쪽으로 경직되어 있었어요. 다리도 불편해 보였죠. 하지만 얼굴은 순옥을 닮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순옥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엄마인가요? 목소리가 어눌했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순옥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순옥은 달려가 민석을 안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민석을 꼭 껴안았어요. 민석아, 엄마야.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옥은 민석을 안고 울었습니다. 32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석도 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기억해요. 엄마 품이 따뜻했던 거 어렸을 때 꿈에서 느꼈어요. 그 말에 순옥은 더 세게 울었습니다. 생후 3개월에 헤어진 아들이 엄마를 기억한다니. 철수도 다가와 민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석아, 아저씨야. 엄마 남편, 아버지, 세요? 민석이 철수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래, 아버지야. 철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정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자리 비워드릴게요.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김정훈이 나가고 거실에는 순옥, 철수, 민석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다른 장애인들도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어요. 순옥은 민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경직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민석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아프지는 않았어? 밥은 잘 먹었어? 순옥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32년 동안 하지 못했던 질문들이었죠. 민석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발음이 어눌했지만 순옥은 한 글자 한 글자 귀담아 들었어요. 저는 여기서 쭉 살았어요. 어렸을 때는 다른 아이들이랑 놀았어요. 하지만 저는 잘 못 걸어서 많이 넘어졌어요. 많이 다쳤겠구나. 네. 무릎에 상처 많았어요. 지금도 흉터 있어요. 민석이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무릎에 오래된 흉터들이 있었어요. 순옥은 그 흉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학교는 다녔어? 아니요. 걷지 못해서 학교는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그래도 여기 선생님들이 글은 가르쳐 줬어요. 한글이랑 숫자도 배웠어요. 민석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책도 읽을 수 있어요. 천천히 읽지만요. 우리 민석이 대단하구나. 순옥은 민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밥은 잘 먹었어? 배고프지는 않았어? 민석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가끔 배고팠어요. 시설밥이 적어서. 하지만 선생님들이 가끔 과자 주셨어요. 순옥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자신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던가. 민수와 민호에게 돈을 보내는 데만 집중하고 민석이를 찾는 데는 소홀했던 건 아닐까?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진작 찾았어야 하는데 30년이나 걸렸어. 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찾아줘서 고마워요. 저는 평생 엄마를 기다렸어요. 민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입양 갔는데 저만 남았어요. 장애가 있어서요. 친구들이 말했어요. 민석아, 너는 엄마 안 올 거야 라고요.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 안 했어요. 엄마가 언젠가 날 찾으러 올 거라고 믿었어요. 30년 동안 계속 믿었어요. 순옥은 민석을 다시 안았습니다. 민석아, 이제 엄마가 절대 안 떠나. 절대.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죠.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느끼며 32년이라는 시간이 그 순간만큼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오후 1시쯤 김정훈이 들어왔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순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그럼 근처 식당 가실래요? 민석 씨랑 같이. 밖에 가고 싶어요. 민석이랑 같이. 김정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민석 씨 휠체어 밀어드릴게요. 네 사람은 복지관 근처 중국집으로 갔습니다. 순옥이 민석의 휠체어를 밀었어요. 처음 밀어보는 휠체어였지만 조심조심 밀었죠. 중국집에 도착해서 자장면과 탕수육을 시켰습니다. 민석은 숟가락을 제대로 쥐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죠. 순옥이 자연스럽게 민석의 밥을 떠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천천히 먹어. 많이 먹어. 고마워요, 엄마. 민석은 오랜만에 먹는 중국집 음식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순옥은 민석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2년 만에 아들에게 밥을 먹여주는 거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복지관으로 돌아갈 때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해요? 순옥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우리 집으로 데려가고 싶은데. 철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민석아, 우리 집은 지금 3층이라서 휠체어가 들어가기 힘들어. 하지만 우리가 자주 올게. 매주 토요일마다. 약속할게.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것만으로도 좋아요. 엄마를 볼 수 있으니까. 순옥은 민석을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집을 옮기든 뭐라든 민석이와 함께 살 방법을 찾겠다고. 그날 오후 4시 순옥과 철수는 복지관을 나섰습니다. 민석이 휠체어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또 와요. 그래,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올게. 순옥은 뒤돌아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석이를 두고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버스에 타서 철수가 말했습니다. 순옥아, 우리 민수랑 민호한테 얘기하자. 동생이 있다고. 순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야겠죠? 새 형제가 만나야죠. 그래. 이제 진실을 말할 때야.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 아들이 모두 만나게 하고 싶었어요. 32년 만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민수에게 첫 줄을 쓰고 순옥은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32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민수야, 나는 내 친엄마다. 32년 전 내가 생후 3개월일 때 고아원에 맡겼어. 19살 미혼모였던 나는 너를 키울 형편이 안 됐단다. 미안하다. 그동안 익명으로 너를 도와왔던 사람이 바로 나란다. 명화 슈퍼에 보낸 학비,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모두 엄마가 보낸 거야. 이제 너를 만나고 싶구나. 그리고 내 동생들도 만나게 해주고 싶어. 그래, 너는 새쌍둥이였어. 민호라는 동생과 민석이라는 동생이 있어. 셋이 다 따로 컸지만 이제는 만나야 할 것 같구나. 엄마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 번만 만나줄 수 있겠니? 엄마 올림. 편지를 다 쓰고 순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도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어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순옥은 2통의 편지를 붙였습니다. 미아동 명화슈퍼 민수 앞으로, 봉천동 민호네 집밥 민호 앞으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매일 전화기 앞에서 기다렸어요. 민수나 민호에게서 전화가 올까봐.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옥은 불안했어요. 여보, 애들이 화난 걸까요? 그래서 연락을 안 하는 걸까요? 조금 더 기다려봐. 애들도 놀랐을 거야.
2009년 10월 초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순옥 씨 댁 맞나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침착하지만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네. 민수야?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저 민수입니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도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편지 받았어요. 그래.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놀랐지만 이해해요. 그리고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거 감사해요. 순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만나줄 수 있겠니? 민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어머니. 3일 후 민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민호예요. 민호의 목소리는 더 떨렸습니다. 민호야, 양부모님께 여쭤봤어요. 제가 입양됐다는 거 알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진짜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순옥은 두 아들이 모두 자신을 받아들여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2009년 10월 25일 일요일, 순옥은 먼저 민수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종로 3가의 한 다방에서요. 명동다방이라는 오래된 다방이었죠. 오후 2시 순옥은 다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철수가 옆에서 손을 잡아줬죠. 괜찮아. 잘 될 거야. 다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32살 남자,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순옥을 보자마자 일어났습니다. 키가 180cm는 넘어 보였어요. 어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순옥은 32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가 되어 있었죠. 민수야, 잘 자랐구나.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어요. 민수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게 보내주신 돈 모두 어머니였던 거죠? 그래. 미안해. 진작 밝히지 못해서.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행복했어요. 양부모님도 잘해주셨고 어머니 덕분에 좋은 대학도 나왔고 지금 회사도 다니고 있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순옥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자의 손이었어요. 크고 따뜻했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편지에 동생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순옥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너는 새쌍둥이야. 민호라는 동생과 민석이라는 동생이 있어.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새쌍둥이요? 저한테 동생이 둘이나 있었어요? 그래. 셋 다 따로 입양됐어. 아니, 민석이는 장애가 있어서 시설에 있었단다. 순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민석의 이야기를 했어요. 뇌성마비 장애가 있다는 것, 32년을 시설에서 살았다는 것, 최근에야 찾았다는 것. 민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제가 동생이 둘이나 있었다니. 그리고 한 동생은 장애가 있고 32년을 시설에서. 민수야, 3명이 다 만날 수 있을까? 엄마 소원이 그거야. 세 아들이 서로 알고 지냈으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동생들을. 저도 평생 외동인 줄 알고 살았는데. 고맙다, 민수야. 순옥은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32살 아들이었지만 순옥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어요. 엄마, 그렇게 불러도 돼요? 그럼 엄마야. 나는 내 엄마야.
같은 날 오후 5시 순옥은 민호도 만났습니다. 봉천동 민호네 집밥 식당에서요. 일요일이라 식당은 문을 닫았지만 민호가 특별히 열어뒀어요. 민호는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민수보다 조금 작았지만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어요. 어머니, 민호가 순옥을 보며 울었습니다. 민호야. 순옥도 민호를 안았습니다. 민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양부모님께 다 여쭤봤어요. 제가 입양됐다는 거, 어머니가 뒤에서 도와주셨다는 거. 양부모님도 놀라셨어요. 누가 보낸 돈인지 궁금해 하셨는데 양부모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해줘. 민호를 잘 키워주셔서. 네. 양부모님도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당연하지. 순옥은 민호에게도 민수와 민석 이야기를 했어요.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새쌍둥이였어요? 그리고 형이 있고 장애가 있는 동생도 있다고요? 그래. 이제 셋이 만났으면 좋겠어. 형제잖니?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저도 평생 외동인 줄 알고 살았는데 형도 있고 동생도 있다니. 고맙다, 민호야. 2009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안양 푸른 복지관 앞에서 모두 만나기로 했어요. 오전 10시 순옥과 철수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곧이어 민수가 왔어요. 차를 몰고 왔죠. 조수석에는 민수의 아내 은주가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5살 아들 준혁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은주도 내려서 순옥에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우리 민수 잘 부탁해. 준혁이도 뛰어내렸습니다. 할머니, 순옥은 손주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이, 할머니가 이제야 보네. 10분 후 민호도 도착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왔어요. 손에는 보따리를 하나 들고 있었죠. 어머니, 민호야 왔구나. 민수와 민호는 32년 만에 처음 마주 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한참 바라봤어요. 형님, 민호야. 두 사람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키만 조금 다를 뿐이었죠. 진짜 똑같이 생겼네요. 민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우리 쌍둥이였구나. 민호도 신기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악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곧 서로를 안았어요. 형제니까요. 민호야 만나서 반가워. 저도요, 형. 순옥은 두 아들이 만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2년 만이었어요. 자, 이제 민석이한테 가자. 7명은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 공동 거실로 올라갔을 때 휠체어에 앉은 민석이 창가에 있었어요. 김정훈 사회복지사가 옆에서 민석과 이야기하고 있었죠. 민석 씨, 가족분들 오셨어요. 민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옥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민석아. 순옥이 달려가 민석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민수와 민호를 불렀어요. 민수야, 민호야, 이리 와봐. 동생이야. 민수와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민석을 봤어요. 민석은 두 형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들, 형들이에요? 목소리가 어눌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민호는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민수가 먼저 다가가 민석을 안았습니다. 민석아, 나 민수 형이야. 민호도 다가가 민석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민호 형. 민석은 두 형의 손을 꼭 잡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저 평생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형들이 있었네요. 형들,
민수가 민석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민호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맞아. 우리 형제니까. 준혁이도 다가왔습니다. 저분이 누구예요, 아빠? 준혁아, 저분은 아빠 동생이야. 삼촌. 안녕하세요, 삼촌.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준혁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안녕. 조카야. 순옥은 세 아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2년 만에 새쌍둥이가 다시 만났어요. 김정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철수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순호가 해냈어. 드디어 해냈어. 오전 내내 7명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어요. 명화 슈퍼에서 자란 이야기, 양부모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대학을 나온 이야기, 회사에 다니는 이야기, 결혼하고 준혁이를 낳은 이야기.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양부모님이 저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돈 덕분에 좋은 학교도 다닐 수 있었고, 민호는 봉천 칼국수에서 자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식당 일을 도왔던 이야기, 요리를 배운 이야기, 27살에 자기 식당을 차린 이야기. 저도 행복했어요. 양부모님이 저한테 식당 일을 가르쳐 주셨고, 지금은 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민석은 32년을 시설에서 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다른 아이들이 하나둘씩 입양 가는 걸 봤어요. 저만 남았죠. 장애가 있어서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마다 울었어요. 왜 저만 남았을까? 엄마는 왜 안 오실까? 순옥은 민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포기 안 했어요. 친구들이 민석아, 엄마 안 와라고 해도 저는 믿었어요. 엄마가 언젠가 꼭 올 거라고. 민석이 순옥을 봤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왔어요. 정말 왔어요. 순옥은 민석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민수와 민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오가 되자 7명은 복지관 근처 중국집으로 갔습니다. 민수가 민석의 휠체어를 밀었어요. 민석아, 형이 밀어줄게. 고마워요, 형. 큰 원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자장면, 짬뽕, 탕수육, 깐풍기를 시켰어요. 음식이 나오자 민석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쥐지 못했어요. 민수가 자연스럽게 민석의 밥을 떠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천천히 먹어. 고마워요, 형. 맛있어요. 민호는 자기 접시에 탕수육을 민석 앞으로 밀었어요. 민석아, 이것도 먹어봐. 맛있어. 네, 형.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삼촌, 저도 먹여줄까요? 응. 고마워, 조카야. 준혁이가 작은 손으로 탕수육을 집어 민석 입에 넣어줬어요. 민석은 웃으며 먹었습니다. 순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세 아들이 서로를 챙기는 모습, 그게 가족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사진 찍을까요? 세 형제랑 어머니, 아버지 모두. 그래, 찍자. 중국집 주인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순옥과 철수가 가운데, 양쪽으로 민수, 민호,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민석. 뒤에 은주와 준혁이.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가 눌렸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어요. 복지관으로 돌아가는 길,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해요?
순옥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민서가 엄마가 방법을 찾아볼게. 우리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 철수가 말했습니다. 민서가 우리 집은 지금 3층이라서 휠체어가 들어가기 힘들어. 하지만 곧 이사할 거야. 1층으로. 그럼 너랑 같이 살 수 있어.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저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민서가 그때까지 우리가 자주 올게. 나도 주말마다 올게.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 민호도 거들었어요. 나는 식당 하니까 맛있는 반찬 만들어서 가져올게. 민서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야? 저는 갈비찜 좋아해요. 그래, 다음 주에 갈비찜 해올게. 민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들. 오후 4시 복지관 앞에서 헤어질 시간이 왔습니다. 민석이 휠체어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형들, 또 와요. 그래, 다음 주 토요일에 올게. 순옥은 민석을 안았습니다. 헤어지기 싫었어요. 민석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네, 엄마. 저 기다릴 수 있어요. 32년 기다렸는데 조금 더는 괜찮아요. 민석의 말에 모두 웃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1층 집 알아볼게요. 민석이 데려올 수 있는 집으로. 민수야, 고맙다. 그리고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민석이 보러 올게요. 준혁이도 데리고. 민호도 말했습니다. 저는 일요일마다 갈게요. 반찬 만들어서. 순옥은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이사 갈까요? 민석이를 데려올 수 있는 집으로.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평생 모은 돈으로 집 한 채 사자. 민석이랑 같이 살자. 하지만 돈이 많이 부족할 텐데. 민수랑 민호가 도와줄 거야. 오늘 민수가 나한테 얘기했어. 자기가 돈 보태겠다고.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들들 정말 착하게 컸어. 2달 후인 2010년 1월 순옥과 철수는 안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푸른 복지관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1층 빌라였어요. 민수와 민호가 돈을 보태줘서 살 수 있었죠. 전세 1억 원짜리 집이었습니다. 2개의 방과 거실, 화장실. 좁았지만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앴습니다. 철수가 직접 경사로도 만들었어요. 현관 계단에 나무판을 대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 했죠. 이제 됐어. 민석이 데려올 수 있어. 2010년 2월 6일 토요일, 순옥과 철수는 푸른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민석을 데리러요. 민수와 민호도 함께 왔습니다. 민석아,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저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가족이니까. 김정훈 사회복지사가 민석의 짐을 챙겨줬습니다. 옷 몇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어요. 민석 씨, 행복하게 사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30년 동안 돌봐주셔서. 민석은 복지관을 돌아봤습니다. 32년을 산 곳이었어요. 이제 떠나는 거였죠. 잘 가, 민석아. 다른 장애인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석도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 모두들 건강하세요. 민수가 민석의 휠체어를 밀고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민호는 짐을 들었어요. 차에 탔습니다. 민수의 차였어요. 뒷좌석에 민석을 태우고 휠체어는 트렁크에 실었죠. 10분 후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석은 차에서 내려 집을 봤어요. 와, 이게 다 우리 집이에요? 그래, 내 집이야. 이제 여기서 살자. 순옥은 민석을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침대와 책상 그리고 창문이 있었어요. 커튼도 새로 달았죠. 엄마, 제 방이. 정말 제 방이에요? 민석은 자신의 방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내 방이야. 이제 여기서 살자. 순옥은 민석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옥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불고기였어요.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옥, 철수, 민수, 민호, 민석. 맛있어요, 엄마. 정말 맛있어요. 민석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순옥이 떠주는 밥이었으니까요. 많이 먹어. 앞으로 매일 해줄게. 민수가 말했습니다. 민석아, 내일 준혁이 데리고 올게. 준혁이가 민석 삼촌 보고 싶어 해. 정말요? 조카가 오나요? 그럼 우리 이제 자주 만나야지. 민호가 말했습니다. 나는 다음 주에 갈비찜 해올게. 약속했잖아. 민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들. 그날 밤 민석은 자기 방에서 잤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만의 방에서 자는 거였어요. 침대는 푹신했고 이불은 따뜻했죠.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잘 자요. 복도에서 순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민석아. 잘 자. 순옥은 민석의 방문을 닫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 후로 매주 토요일이면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준혁이를 데리고 왔어요. 준혁이는 민석 삼촌을 정말 좋아했죠. 민석 삼촌, 오늘은 뭐하고 놀까? 준혁아, 삼촌이 그림 그리는 거 가르쳐 줄게.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크레파스를 쥐고 준혁이에게 그림을 가르쳐 줬어요. 손이 불편했지만 최선을 다했죠. 삼촌, 이렇게? 그래, 잘했어. 준혁이는 그림을 잘 그리네. 일요일이면 민호가 왔습니다. 식당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왔어요. 민석아, 오늘은 갈비찜 해왔어. 와, 고마워요, 형. 민석은 민호가 만든 갈비찜을 먹으며 행복해했어요. 형, 정말 맛있어요. 형은 요리를 정말 잘하네요. 그럼 형이 요리사니까. 민석아,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저녁이면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순옥, 철수, 민수, 은주, 준혁, 민호, 민석. 7명이 둘러앉아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야, 요즘 회사는 어때? 잘 다니고 있어요, 어머니. 다음 달에 승진할 것 같아요. 우리 민수 대단하네. 민호야, 식당 장사는? 요즘 손님이 많아졌어요. 형이 재료 좋은 거 쓰라고 돈 보내줘서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생 가게니까 당연하지. 내가 도와줘야지.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들, 저는 형들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민수가 민석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우리 새쌍둥이잖아. 민호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순옥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3년 전 생후 3개월의 새 아기를 고아원에 맡긴 그날. 순옥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새 아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2012년 민석은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직업 훈련을 받았습니다. 손이 불편하지만 컴퓨터는 칠 수 있었어요. 타이핑을 천천히 배웠죠.
민서가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 저도 돈 벌고 싶어요. 형들처럼. 민석은 몇 달 동안 연습했습니다. 처음엔 한 글자 치는데 10초가 걸렸어요. 하지만 점점 빨라졌죠. 2013년 민석은 재택근무로 간단한 데이터 입력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석은 처음으로 자신이 번 돈을 순옥에게 드렸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번 돈이에요. 생활비로 쓰세요. 순옥은 그 돈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민서가 내가 내 용돈으로 써. 아니에요. 형들도 다 엄마 도와드리잖아요. 저도 하고 싶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순옥은 민석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2015년 준혁이는 11살이 되었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이었죠. 준혁이는 매주 주말마다 민석 삼촌을 찾아왔어요. 삼촌,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재미있었겠다. 민석은 조카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자신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조카는 다니니까요. 삼촌, 나중에 크면 삼촌 도와드릴 거예요. 준혁아, 고마워. 2018년 민호가 결혼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던 여직원 미성가요. 순옥은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이번엔 밖에서 몰래 보는 게 아니라 어머니 자리에 당당히 앉아서요. 엄마 고마워요.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셔서. 민호가 순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호야. 엄마가 고마워. 엄마를 용서해줘서. 결혼식이 끝나고 민석도 축하했습니다. 형,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민호가 민석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민석아. 형이 행복하니까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2019년 민호에게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지훈. 순옥의 두 번째 손주였어요. 순옥은 병원에 가서 갓난아기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민호야, 잘 키워. 엄마처럼 애를 떼어놓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해. 걱정 마세요, 엄마.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민석도 병원에 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요. 형, 축하해요. 정말 예쁜 아기예요. 고맙다, 민석아. 지훈이도 삼촌 많이 보고 잘할 거야. 2020년 코로나19가 전국을 덮쳤습니다. 민석은 기저질환이 있어서 특히 조심해야 했어요. 외출을 거의 할 수 없었죠. 순옥은 민석이 외롭지 않도록 매일 함께 있었습니다. TV도 같이 보고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엄마, 저 때문에 엄마도 못 나가시잖아요. 괜찮아. 엄마는 민석이랑 있는 게 좋아. 민수와 민호는 더 자주 전화했습니다. 직접 방문은 위험해서 못했지만 영상통화로 얼굴을 봤어요. 민석아, 잘 지내? 네, 형. 엄마가 잘 돌봐주셔서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 코로나 끝나면 우리 다 같이 여행 가자. 여행이요? 그래. 바다 보러 가자. 민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 바다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럼 꼭 가야지. 약속할게. 2021년 백신이 나왔습니다. 민석도 백신을 맞았어요. 2022년 가을 순옥은 70살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74살.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들었지만 건강했어요. 어느 날 저녁 순옥은 세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민수, 민호, 민석이 순옥을 둘러쌌어요. 거실 소파에 함께 앉았죠. 엄마가 너희를 고아원에 맡긴 거 평생 미안했어.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지. 정말 미안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우릴 찾아주셨잖아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만났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민석이 휠체어에서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행복해요. 형들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순옥은 새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엄마를 용서해줘서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할 게 뭐 있어요. 우리 그냥 앞으로 잘 살면 되죠. 그날 밤, 네 명은 오랫동안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행복도, 미래의 꿈도, 모든 걸 나눴어요. 2023년 여름,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가족여행, 강릉 바다로 가기로 했어요. 민수가 큰 승합차를 빌렸습니다. 순옥, 철수, 민수, 은주, 준혁, 민호, 미선, 지훈, 민석. 총 9명이 함께 떠났죠. 3시간 반을 달려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경포대 해수욕장이었어요. 와, 바다다. 준혁이와 지훈이가 소리쳤습니다. 민석은 차에서 내려 휠체어에 앉았어요. 민수와 민호가 민석의 휠체어를 밀고 백사장 끝까지 갔죠. 민석은 처음 보는 바다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와, 바다. 정말 넓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민석은 눈을 감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따뜻해요. 바람이 따뜻해요. 민수와 민호가 민석의 휠체어를 밀고 파도 가까이 갔어요. 민석아, 물 만져봐. 민호가 바닷물을 떠서 민석의 손에 묻혀줬습니다. 차가워요. 근데 좋아요. 정말 좋아요. 민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순옥과 철수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그럼, 우리 애들 저렇게 행복한데.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죠. 세 형제는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민석은 휠체어에 앉아서 봤어요. 양쪽에 민수와 민호가 서 있었죠. 형들, 저 정말 행복해요. 민수가 민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도 행복해, 민석아.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새쌍둥이니까. 이제 평생 함께야. 순옥은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46년 전 19살 소녀가 쪽방촌에서 새 아기를 안고 울던 그날. 그때는 절망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새 아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하나였죠. 가족이라는 이름. 33년 동안 헤어져 있던 새쌍둥이. 한 명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한 명은 식당집 아들로 자랐고, 한 명은 시설에서 홀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순옥은 이제 압니다. 엄마로서 완벽하지 못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온다는 것을. 당신 곁에도 혹시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